16살 되면 보자. 세상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을 거예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그만. 2025년 12월 10일 호주의 청소년들이 SNS에 올린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스냅챗,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를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법 시행 하루 만에 틱톡에서만 약 20만 개의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십만 개의 계정이 추가로 차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한다고요? 호주 정부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의 세계 최초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가족이 모여도 대화는 없고 각자 화면만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호주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남반구에 위치한 이 나라는 인구 약 2,600만 명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습니다. 호주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SNS를 많이 사용합니다. 호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8세에서 15세 청소년의 86%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SNS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적인 영상, 선정적인 콘텐츠, 혐오 발언, 가짜뉴스,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SNS를 통해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NS가 청소년을 극단주의로 이끈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호주 의회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안전강화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금지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모두 10개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유튜브, X의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청소년 SNS 규제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이런 곳들도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다릅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16세가 되어야 SNS를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의 이 조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정된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 그렇습니다. 호주의 이번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법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면 인식, 공인신분증 제출, 은행 정보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또한 행동 기반 분석이라는 기술도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16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활성화된 계정은 16세가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메타는 이미 수십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도 법 시행 하루 만에 약 20만 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뒤에 있다. 이것이 호주 부모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총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호주 부모의 4분의 3이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호주 성인들이 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SNS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는 부모들,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들, 이들의 목소리가 결국 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은 SNS를 하는데 쓰입니다. 틱톡에서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넘기고,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이게 과연 건강한 생활일까요? 호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속속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SNS는 청소년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 인스타그램의 릴스, 15초, 30초, 길어야 1분짜리 콘텐츠들입니다. 이런 콘텐츠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긴 글을 읽거나 긴 영상을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합니다.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내가 짧은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둘째, SNS는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다들 예쁘고 멋지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필터를 씌우고 보정을 하고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가짜 현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을 줄이면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셋째, SNS는 사이버 괴롭힘의 온상입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학교를 벗어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SNS에서의 괴롭힘은 24시간 계속됩니다. 집에 와서도, 방에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만 켜면 괴롭힘이 이어집니다. 악플, 비방, 따돌림, 피해 학생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넷째, SNS는 유해 콘텐츠의 통로입니다. 폭력적인 영상, 선정적인 콘텐츠, 자해나 자살을 미화하는 게시물,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주의 콘텐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드니 교회 사건처럼 SNS를 통해 극단주의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테러 조직들도 SNS를 통해 젊은이들을 모집합니다. 다섯째, SNS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틱톡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영상만 더. 이러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설계에 특히 취약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쓴 불안한 세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이 아동기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다룹니다. 호주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나모주 주지사의 아내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호주 SNS 금지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것이 2024년 3월, 법이 통과된 것이 2024년 11월, 불과 8개월 만에 세계 최초의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히 청소년들입니다. 법 시행 직후 SNS에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6세 미만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청소년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여기 있는데요. 16살 되면 봅시다. 투표할 수 있을 때 봅시다. 일부 청소년들은 앨버니지 총리의 틱톡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며 조치를 조롱했습니다. 퀸즐랜드 외곽 맥스웰턴에 사는 15세 소녀 브리아나 이스턴. 그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장에 살아요. 소를 몰기 위해 타는 사륜차에 인터넷 증폭기를 설치해서 친구들과 연락해요. 시골에 사는 저에게 SNS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마저 빼앗긴다니 정부가 우리를 못 믿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가 우리를 못 믿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단체 -18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96%가 SNS가 친구 및 지지체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82%는 금지되면 단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SNS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호주 상원의원 데이비드 슈브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면 고립감이 커지고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규제되지 않는 다크웹이나 익명 커뮤니티로 청소년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타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소년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나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아동기금 UNICEF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 보호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플랫폼 설계와 콘텐츠 관리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단순한 연령 차단보다는 플랫폼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VPN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VPN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로 사용자의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접속하지만 마치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 호주에서 VPN 검색량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플랫폼에 접속하는 새로운 방법만 계속 만들어낼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빌려 인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개 넘는 계정을 한꺼번에 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지만 조치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다른 나라가 훨씬 먼저 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호주의 이 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글로벌 IT 기업들입니다. 메타, 틱톡, 유튜브. 이 기업들에게 16세 미만 청소년은 중요한 사용자 집단입니다. 특히 틱톡의 경우 젊은 사용자들이 핵심 고객층입니다.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메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플랫폼 간 준수 의지가 균일하지 않아 법 집행이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메타, 넷플릭스, 디즈니, 알파벳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의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이전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 대가를 규정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주의 조치는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 기업과 호주 간의 적대감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호주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정부와 기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덴마크는 부모의 동의 없이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시 홀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호주의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미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금지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 규제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호주가 성공적으로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호주의 시도가 실패한다면 규제 반대론자들에게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호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 현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사용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한국 청소년들도 이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호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SNS 중독,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SNS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SNS에서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고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SNS에서 비교당하고 악플에 상처받고 따돌림당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법안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호주와 같은 법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SNS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법으로 규제하려면 무엇이 SNS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은 SNS인가요? 유튜브는요? 카카오톡은요? 네이버 밴드는요? 온라인 게임은요?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NS 정의가 광범위해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인터넷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교육, 소통, 문화활동의 주요 창구입니다.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두 청소년이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셋째,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VPN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되지 않는 더 위험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 틱톡은 규제하고 유튜브는 규제하지 않는가? 왜 인스타그램은 금지하고 카카오톡은 허용하는가? 이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바뀔 때마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SNS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하거나 이런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무조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왜 과도한 SNS 사용이 해로운지 설명하고 함께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주 이야기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 아이들, SNS에서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아이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아이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부의 규제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SNS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충전한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하루 SNS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이런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그만 보라고 하면서 부모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요? 아이가 말을 들을까요? 부모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대안 활동을 제공하세요. SNS를 빼앗기만 하면 아이는 심심해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활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독서, 취미 활동, 가족 여행,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야외 활동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은 스마트폰이 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넷째, SNS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하세요. 무조건 SNS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 아이는 반발합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SNS에서 본 것은 대부분 꾸며진 것이야. 그걸 자신과 비교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연락해오면 절대 응하면 안 돼.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꼭 말해줘. 함께 해결하자.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SNS 활동에 관심을 가지세요. 감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요즘 틱톡에서 뭐가 유행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계정 있어?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이도 부모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느끼면 마음을 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세요.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그냥 스마트폰 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겪었던 일들, 그것은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 흥미롭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스마트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집중력 저하, 우울증과 불안,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극단주의. 이런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호주 부모의 4분의 3이 이 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VPN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덴마크,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호주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정하기, 부모가 모범 보이기, 대안 활동 제공하기, SNS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하기, 아이의 SNS 활동에 관심 가지기.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도록, 스마트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호주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호주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한국도 호주처럼 청소년 SNS를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